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시간으로 21시 30분에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비농업 고용은 33만 9천 건으로 예측치인 18만과 이전치인 29만 4천 건을 훌쩍 넘어선 반면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3.7%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은 0.3%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 간반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이슈를 찾아내서 방향성을 재차 설정하곤 했는데요. 완전 고용과 2%대 물가라는 연준의 두 가지 과제 앞에서 오늘 발표된 이 고용 지표는 투심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까요? 쏟아지는 이슈 속에서 맥짐을 짚어내는 등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한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참 요즘 말이 많죠. 이거 끝나면 다음, 다음 끝나면 또 다음. 네,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계속 이제 이벤트들이 연속해서 있는데요. 네, 그 부분들 오늘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하나의 이슈 이후에는 다른 이슈들이 생겨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허생 마스터와 함께 중요한 시장의 맥점 함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허생 마스터의 누런톡방 QR코드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골드와 그 외에 파운드와 유로 같은 통화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미증시 선물 지수와 크루드 오일까지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이후에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일에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동결 기대가 충돌했지만 상승했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증시 개장을 기점으로 강한 고용 보고서의 결과와 함께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면서 이 장대 양봉을 그려내주고 이 상승으로 추세가 기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분봉상으로 마찬가지로 같은 장대 음봉이 여러 출회가 되면서 이 상승분을 되돌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전 21시 53분경에 기록했던 저점을 다시 기록할 만큼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0.15%가량 상승한 14,4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22시 58분에 새로운 단기 저점 14,490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추세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일이 이거를 3거래 연속 많은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60선 아래까지도 좀 60선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는 70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EIA가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 대비 증가했다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이보다는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면서 향후의 수요 증가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발 매수세가 2.56%, 한 2.56% 가량 들어오는 모습까지 현재 시점까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배럴당 71.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0.81% 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시 27분 미증시 개장 직전에 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다가요, 지금은 쭉 빠지면서 장대 양 음봉까지 출회를 하면서 22시 57분경에 저점까지 형성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0.8%가량 하락한 온스당 1979.8달러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유로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로까지 골드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0.19% 하락하면서 1.07515달러 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로와 골드가 오늘 시장에서도 커플링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미증시 개장을 기점으로 유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끄러지는 모습 확인해 보고 있고요.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운 저점, 새로운 단기 저점을 형성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의 주요 상품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함께 허생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장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다 되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0.09%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의 추세 어떻게 될지 현재 시황과 상황,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오늘 네. 나스닥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나스닥이 상승을 해야 될 이유가 딱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방금 우리 고용지표,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일자리는 늘었으면 이거 안 좋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또 단위 시간당 비용이죠. 예, 임금에 대한 부분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저께도 저희 이제 노란톡방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네, 시청자분들. 그 부분들을 굳이 그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가니까 좋은 거구나 해서 올라간다고 그걸 따라잡으시면 안 된다고 누차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네. 일단은 고용지표 결과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요. 네. 방금 21시 30분. 네. 네, 30분에 지금 발표가 된 부분이요. 이 부분 이게 글쎄요. 네. 저희 지인분들께서도 이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러시는데 네. 글쎄요, 이게 좋은 걸까요? 네, 그건 전 일단 보면서 좀 말씀을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네. 보도록 하죠. 이 부분 평균 시간당 임금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건비 줄었다는 얘기죠. 네, 반면에 고용지수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고용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고용은 늘었고 그에 반해서 임금은 떨어졌다는 얘기. 이 부분이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희 이렇게 지인들하고 같이 그 나스닥 매매를 하고 들어왔는데 5분 만에 한 38만 원, 40만 원 그 정도 벌고는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고용지표를 시청자분들이 아니죠. 이 해외 선물을 하는 분들이 본인의 좀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서 나스닥이 개장 이후에 좀 상승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개장 직후에 한 30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미끄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죠. 네, 지금 480틱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간단하게 매매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 자리 470을 잡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470, 475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00까지밖에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잡았었고 제가 위로 온다 그러면 600, 590, 600 정도
그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위로는 좀 쌌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신다면 이 부분이 위를 지금 신고점을 또 갱신했거든요. 570이 제가 알기로는 신고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627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50포인트면 200틱 정도 갱신한 거네요. 네, 그렇다 그러면 밑으로 저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거 위로 튄다 그러면 한번 쏘고 밑으로 뭐랄까 저점 돌파로 내려갈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은 늘었지만 또 뭐 고용은 늘었지 임금도 줄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페드에서는 어떻게 볼지 그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보신다면 일단 일봉에서 본다면요. 먼저 일봉을 좀 볼게요. 큰 프레임에서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가 570이 한 요 정도가 됐을 겁니다. 요 정도 570. 네. 요 정도가 됐었고, 네, 그럼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쩝때 말씀드렸다시피 15,000원 가기 전에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좌측으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네. 요 부분. 끝단. 요 부분에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70 요 정도. 네. 그리고 요 끝단. 요 정도가 네. 되겠네요. 요 정도. 맞습니다. 네, 지금 630. 구간 설정해주고 계시네요. 네. 630, 640 정도, 요 정도. 근데 요 정도가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오늘 걸렸나요?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627. 고점은 네, 627이네요. 살짝 못왔네요, 살짝. 네. 근데 이 부분 맞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네. 400, 430, 그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틱차트로 다시 400, 볼게요. 430까지도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매매를 할 때 275, 이 자리에서 참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275 그리고 250. 네, 그리고 오늘은 이 400이요. 400이랑 어저께 400 그 저녁에 장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400 부근 상당히 셌습니다. 이거 못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못 올라가가지고 이 400이요. 14,400. 요 라인을 못 올라가가지고요. 한참 동안 헤맸던 라인인데요. 네,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좀 받아보셔야 될 자리는 1차는 470, 475 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2차는 여기요. 425, 430 요 부분. 425, 430이요. 네, 그리고 3차는 400, 395.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차는 470, 475. 네. 2차는 425, 430. 네. 3차는 395, 400. 네, 그리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340, 345, 350.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는 네 자리, 매수는 네. 네 자리 정도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위로 보신다 그러면 네. 위는 아까 우리가 오기 전에 560, 550 이 정도를 일단 먼저 봤었는데요. 고점이 갱신됐기 때문에 한 단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리면 잠깐만요. 이 부분 한 단계 더 올리면 네. 그렇다면 565, 570. 565, 570이요. 네, 565, 570하고 직전 네. 고점이죠. 56570 요 부근하고 1차는 매도는 네. 56570 그리고 2차가 네, 595, 600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려가는 거 보시고 파동 만드는 거 보시고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다면요. 분봉으로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지지저항 확인해 보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잔상이 남아서 네. 우리가 아까 걷던 자리가 이 정도죠. 400. 분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475, 470 이 자리죠, 방금. 네, 그리고 425, 430, 44 그 정도. 이 정도. 분봉에서도 걸리고 틱봉에서도 걸리고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조심 하시는 게 매수 입장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많이 올라갔다고 오늘도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눌렸으면 매수 받을 수 있겠지. 신고점 갱신하고 다음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페드가 이제 블랙아웃에 들어갑니다. 네. 블랙아웃이라 그러면 뭐 말벙어리죠. 그 연준 13, 14 회의 앞두고 말벙어리가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언론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쏟아낼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 휘둘려가지고 더 간다. 아니면 이젠 끝이다. 막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네. 그 부분들 좀 슬기롭게 좀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는 그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좀 이 이슈 하나하나, 기사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고점, 이 14,63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4,400에서 14,430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와 매도, 매수 4자리, 매도 2자리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쭉 상승할 수 있겠지라고 좀 방심하면서 쉽게 빠르게 매수 들어가는 것은 금물이라고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오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나왔던 하락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4%가량 상승한 배럴당 72.08달러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크루드 오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이거 뭐 신출기물합니다. 왔다 갔다 올라가는 듯 했는데 밑으로 빼버리고, 네. 밑으로 뺄 듯한데 위로 올리고, 이게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지금 크루드 네. 오일은. 뭐 빈살만도 있고, 또 러시아도 있고, 또 미국의 비축유도 있고, 또 뭐 수요, 아니면 뭐 뭐랄까,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갖다 붙이는 대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 수요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다시 박스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루한 박스 구간을 그렸던 지금 구간이 하단이 지금 71달러, 70달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내려왔고,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중간선까지, 중턱까지 갈 수가 있겠죠. 75, 76달러까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험난할 것 같고요. 차트 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일봉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67.03, 67달러를 지켜냈고 이 부분, 네, 여기 마우스 손대는 이 부분. 그리고 오늘은 70달러, 70달러를 지켜냈습니다. 300틱, 300포인트, 그렇죠, 아니야. 예, 300틱을 지금 올라가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티 올라간다면 여기요, 단기 고점이었던 이 부분 73.6070, 요 정도나 아니면 75달러 부분까지 74.7080,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이제 큰 그림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요 부분을 통과한다 그러면 요 자리, 요 부분을 통과한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까지요. 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아니라 이 월가에서 하는 말은 80달러는 힘들 것 같지 않냐.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75, 6달러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세한 부분은 틱 차트로 보도록 하시죠. 네. 네, 틱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0달러, 여기 지지선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기 71달러, 100틱의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71.50 생겼고요. 72달러 지지는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일단 저항이 많이 됐었습니다. 주간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71.90, 72달러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못 넘고서 한참 헤맸어요. 한참 헤매다가, 네, 그리고 주저앉았다가 지금 40틱 정도 주저앉았다가 지금 위로 쏜 건데요. 네. 그래서 일단 올라온다 그러면 72달러가 지지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관문일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매수를 받으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상단 테스트를 한 거지 하단 테스트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 그러면 71.50, 40, 이 자리가 1차가 될 것 같고요. 71.5040이요. 네, 그리고 2차가 71.00, 70.90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3차가 참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얘가 지금 70달러까지 가겠다는 건지, 아니 중간에 세웠죠 이거. 70.35, 40, 45 여기서 세웠습니다 한번. 그렇다 그러면 일단 지지되는 거 보시고 70점 중반, 3040이 지지되는 걸 보시고 이 부분을 매수를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난 좀 뭐랄까 그 70달러 그 선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좀 더 기다리시는 게. 근데 뭐 안 올 것 같은데 오일 같은 경우는 위로 쭉 쌌다가 한번 밑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 그렇다고 매도 입장에서는요. 네. 네, 매도 입장에서는 보시면 이 자리죠. 지금 73달러. 네. 여기 73달러. 딱 걸리는 자리입니다. 네. 73달러. 그리고 이 자리 72.50 얼마 안 남았죠? 72.50, 60 그리고 73.0010 그리고 73.506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74달러가 있는데요. 글쎄 오늘 74달러까지 갈까요? 300틱 넘게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73.506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매도 그렇게 자리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역시나 나스닥에 이어서 5일까지 정말 섬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일봉상으로 먼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3.6에서 74.7까지도 상승을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기를 뚫게 된다면은 이 80달러 선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72달러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부분이 현재 상단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매수 세 자리, 매도 세 자리 말씀해 주시면서 시청자분들께 보다 이 시황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에 보다 정확한 내용들도 해외선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 통해서 함께 우리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12시 전까지 방송 진행되는 동안만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허생 마스터와 함께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차트 섬세하게 짚어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나스닥과 오일, 골드, 유로까지도 이 차트 정확하게 짚고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비결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장과 함께 좀 밀리는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반등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22시 57분경에 저점을 찍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에 대한 전략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골드 참 올라갈 듯 하면서 미끄러지고 미끄러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네, 오일하고 요즘 골드는 좀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저께까지는 달러 인덱스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부터 또 달러 인덱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럼 뭘 봐야 될까요? 흐름상으로 일봉상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봉상 대응을 해라. 네, 그래서 네. 일단 보시면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그으시면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었고요. 이 추세선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예, 넘어갔고. 근데 그럼 이게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오겠냐? 당연히 이 부분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지, 다시. 이 부분이 어디냐? 네. 여기요, 여기. 1975, 76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2,000달러, 2,000을 찍었었거든요. 2,000을 찍었는데, 예, 여기까지 내려오겠냐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1999, 98 또는 오버슈팅이 나오면 2,000 아니면 2,001 정도, 그 정도 보고서 일단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밑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밀렸다가 한번 총알 장전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부분이죠. 비농업 고용지표. 그다음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위로. 그거 보시고 되게 신기하신 분들 계셨는데, 그러니까 어저께는 달러 인덱스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올라온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2,000 딱 보기 좋잖아요, 이 부분이. 뭐가 보기 좋냐면 예, 좌우로 여기도 걸리고 네. 예, 여기에서도 걸리고 네, 2,000선을 받아주고 있네요. 네,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바닥에 됐던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2,000, 2,001, 2,002까지 네. 예, 그 부분 요 정도까지는 일단 상단 지지력이 이제 하단 지지력이 강했던 만큼 상방 돌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돌파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허리 라인까지 요 부분이 어디죠? 202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200트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000을 돌파할 수 있을까? 예, 오늘 돌파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7475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0등이니까. 예, 여기까지 밀릴 수 있고 만약 여기가 밀린다면 1970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틱 차트로. 일단은 지금 일봉상으로 어디까지 상승 가능하고 어디까지 하락 가능한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틱 차트로 한번 세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이쪽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참 전에 오늘 네. 오후 네. 밥 먹을 시간대쯤 노란톡방 안에서 좀 네. 세세하게 짚어주고 그 계신 자리가 9899, 요 자리 9899였어요. 어떤 분은 2056까지 갈 수 있지 않아요? 그 자리가 아마 61이평선인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건데 아니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가면 2001, 2002, 2000선을 간당간당 넘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75, 76,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여기 와서 봤거든요. 네. 와서 봤는데 얼추 왔네요. 네.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익절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제는 입절 다시 시기다. 네.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그어볼게요. 이제 선을. 자, 이제 이 자리는 좀 잊으시고 올라온다 그러면 9899 이 자리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 9899 그리고 또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새해 선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네. 이 자리 9293
9293입니다. 1992, 93.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85, 8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위로 8586, 그리고 9293, 1992, 93, 그리고 98, 99. 이렇게 세 자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려온다 그러면 얘가 7576까지 한번 내려왔다 갈 수 있거든요. 물론 80에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이 자리요. 이 자리 7675. 1차가 7576. 그리고 2차가 7071. 그리고 3차가요. 3차가 이 자리죠. 아, 여기 표시가 안 되네. 말씀으로 해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707 6465, 아래. 네. 6465, 6465까지도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7576 1차, 그다음에 7071. 그게 2차, 3차가 646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네. 네,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세세하게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1975에서 6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일봉상 차트로 확인해 본 결과 2,000달러 선이 저항을 받으면서 상단 지지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돌파가 된다라면은 2020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이 좀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는 각각 세 가지 라인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방법 활짝 열려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허생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랑톡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너무나도 어려웠다. 차트 보는 것부터 거래까지도 그냥 기초부터 함께 기본기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들어오셔서요. 허생 마스터와 함께 차근차근 원스텝 이 공부 밟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주요 시세에 함께 허생 마스터와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중국의 소비 회복 속도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생산 의욕은 꺾이고 고용마저 신통치 않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은 사상 최대로 하반기 인력 난심화가 예측되고 제조업 지표도 2개월째 임계점 아래로 침체를 나타내면서 리오프닝에 의한 경기 회복 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형국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추가적인 증시 불확실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증시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일은 아침부터 ADP 민간 고용, 실업급여 청구, ISM PMI 등 중요한 경제 지표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 영향을 준 건 이들 데이터가 아니었는데요. 노동부가 이미 발표했던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단위 노동 비용을 하향 수정해서 내놓은 게 바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페드가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방안이 힘을 얻었는데요. 이에 더해서 오늘은 6월에 건너뛰면 7월에도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강화됐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이슈 하나씩 허생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중국에서는요, 소비 부진, 실업난,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이슈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슈 한번 짚어보면서 이 글로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중국 얘기 요즘 참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홍콩 항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한마디로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앓는 몸살이를 앓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좀 잘 넘겼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민감주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수출로 이제 이렇게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소비에 의존하는 국가를 빼고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조 강국이죠.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과연 고속 성장이 끝났다. 그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렇게 왔느냐?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중국이 더 아이러니한 건 그거 아시나요? 그 중국이 지금 일반 개인들 저축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 지금 달리고 있고, 근데 돈을 안 쓰니까 이제 경기가 안 돌아가고, 거기다가 이제 공산당 시진핑 3년임을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신뢰라는 문제, 그리고 불신,
예, 그 부분들이 겹치면서 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좀 큰일 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PPT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소비 부진, 실업난, 총체적 난국.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도 높고, 그다음에 소비도 안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좀 줄 도산하고 있고, 이런저런. 그리고 좀 외국 기업들도 첫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라고 말씀들을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깊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경기 앉아서 상황이 앉아서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매도는 못 치명정 매수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시장을 파악할 줄 알아야지 네. 하니까요. 적어도 네. 속된 말로 분위기 파악은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기사 제목 정도는 알고 써야 되고 우리 신세계 리턴즈 보시면 또 분위기 파악은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매매를 하시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그다음 민간, 그다음 외국 기업 그렇게 일단 성장 동력이 있는데 이 동력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유명한 사람이죠. 월가 유명하신 분,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분이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 말씀하시는 거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좀 정치적인 부분, 이런 색깔들은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있어서 그런지 좀 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책이 불확실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개인의 말이 아니죠. 불확실성.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난리 나겠죠. 근데 제이먼이 네, 월가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니까 네. 이 정도 말을 하는 거지.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 안 하죠. 중국한테 네. 공장이 큰 게 있으니까. 그쵸. 그렇다 애플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정도급 되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 이 부분이죠. 빅테크 규제.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그런 걸 잘하죠.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전 세계에서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정부가 지분이 51%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49%. 합작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체하고 싶으면 중국 정부 마음이죠. 애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아니겠어요? 니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 자본들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그리고 돈도 얼마 이상은 또 중국 검열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시로 단속을 하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속? 자기네들이 보안에 관련된 중국 홍콩 보안법도 있잖아요. 시진핑이나 중국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 하더라도 홍콩이나 중국 갔을 때 잡혀갑니다. 네. 진짜 잡혀가요. 근데 그게 이제 홍콩 보안법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규제 부분이 상당히 심한 게 중국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냉전 시대 겪으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많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은 없어서 못 파는 거고 미국에서 중국은 아니 거꾸로 되군요. 중국에서는 애플 그 제품들이 없어서 못 팔고 줄 서서 사는 거고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이 안 들어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러면서 서로 기술 핵심 기술 갖고도 싸우고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부분은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한마디로 PMI인데요. 이게 50 밑으로 장기간 유지가 되면 경기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기 위기, 경기 침체가 와요. 근데 중국 경기가 왜 중요하냐? 미국 경기 선행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만들어야 될 걸 보통 중국에서 만들고 있죠. 대부분을 상당수를. 그런데 중국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공장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국 공장도 그렇지만 외국 공장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여파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 그 부분.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밑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미국하고 동시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 기관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50 이하로 떨어지는 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기 보시면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죠. 실업률이요, 실업률.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거랑 실업률. 근데 문제는 20대,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실업자면 이제 계속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돈을 쓰라고 금리를 낮춰줘도 안 쓰고 또 저금리로 대출해줘도 안 쓰고 또 뭐 이것저것 또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가격을 또 내려놔도 안 사고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제로 코로나 한다고 2년 동안 감금을 했고 네, 그리고 좀 뭐라 하면 또 잡아가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또 이제 물갈이 한다고 외국 기업들이 또 이제 밖으로 튀어나간 부분들. 삼성도 거의 다 상당 부분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소비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리오프닝에서 한 3달 정도 반짝 기대는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후속타가 없으니까 네. 당연히 중국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감금당해서 한마디로 저 건물을 들어갈 수 있어서 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믿을 건 저쪽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소비 회복이 전망이 좀 악화가 된다고 다들 걱정들 하시는데 중국 시계 안 망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모닝스타라고 그러죠. 하락 저지, 그 전환 그런 부분들을 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도 이렇게 무너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국 관련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간밤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법원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다우 존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증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를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채 한도, 이 불확실성이 없어졌는데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다들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괜찮습니다. 네. 이게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펌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손해를 입으시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는 보수적으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은 되게 공격적으로 하지만 네. 전망은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다들 이거 뭐라 그럴까요? 상원 통과했습니다. 상원 통과했는데 상원까지 이제 바이든이 서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일단은 악재 해소란 말도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데 호재도 해소가 됩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미국이 디폴트를 가니까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부채 한도 그러니까 부채 증액안이죠. 증액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제 돈을 찍어내겠죠. 돈을 쓸 수 있고 그럼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부가 돈을 쓸 때 중국 가서 빌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각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마련을 하죠? 두 가지죠. 하나는 세금을 걷거나 네. 또 하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근데 국채도 단기, 중기, 장기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장기 국채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단기나 중기를 공급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돈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국채가 좀 풀린다 그러면 뭐가 만만치가 않냐? S&P 배당 수익률이 연간 3에서 5%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3에서 5%. 네. 근데 국채가 3%, 4% 정도 수익을 내준다면 연간 수익률이죠. 연간 수익률을 내준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 안 사고 국채 사죠. 네. 그러면 증시에서 돈이 국채로 갑니다. 1조 달러어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죠? 한 1,300조 원? 네. 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원. 아. 2배 정도를 발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돈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증시에는 안 좋죠. 유동성이 말라버리니까. 근데 한 번 찍을까요? 한 번 안 찍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찍겠죠, 이제.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돈이 유동성이 흡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이 빈자리에 당연히 붕 뜬 한마디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3, 14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금리가 안 올려서 좋겠네라고 그러는데 국채 찍어가지고 돈이 저쪽으로 가요. 그럼 당연히 증시는 주지 않는.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상원은 통과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PPT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원 한 얼마씩 통과했는지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뭐 다 외울 것도 아니고요. 다 외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년 동안 돈은 준다는 거죠. 쓸 수 있는 돈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뭔지. 네. 네, 그리고 증시 불확실성 여전하다. 예. 요 부분은 뭐 제 말이 그 말이니까. 네. 예,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아니 불안감이 높아지면 빅스 공포지수라고 하죠. 보통 변동성 그쵸. 지수인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왜 안 올라갈까요? 망할 리가 없으니까 안 올라갔던 거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이상하다. 뭐 이미 끝났으니까요. 네, 그 부분.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2조. 이거죠. 1조 달러. 예, 언제? 예, 한두 달 사이? 한 두 달 사이 정도에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얼추 맞잖아요. 6월 정도 금리 동결 들어가고, 네, 그리고 가을쯤, 아니, 뭐 빠르면 가을, 늦가을, 예, 늦으면 올 연말쯤, 예, 그때는 이제 경기 둔화, 침체가 이제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 유동성이 흡수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기준금리를 25bp 이상 올린 효과를 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임의로 추정을 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네. 네, 이 부분 부채 한도 협상 이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뭐 재원을 늘릴 때 유동성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S&P 배당 수익률보다 높고 만약 국채 수익률보다 높다면 당연히 또 그쪽으로 돈 늘러가겠죠. 네, 지금은 그 AI 열풍 그다음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빅테크 실제로 보시면 지금 뭐랄까 그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빅테크 그 중에서 AI 예, 그 상위 20% 정도 아니 상위 20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차지한 시가총액이 네. 전시의 30%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나머지는 지금 평균도 못 잡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 예, 그 상태에서 주식을 누가 투자하겠어요? 국채를 투자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망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예, 이자를 계속 주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내가 4%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국채를 지금 내려가서 지금 금리가 2%예요. 나는 4%에 샀고 지금은 2%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가 있겠죠. 네.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에 돈이 빠져나가겠죠. 네, 그 부분하고 예, 그 다음 장 볼게요.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제조업 지수가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네, 그 부분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중국도 이 정도였죠. 48, 47, 예, 그 정도였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부채 한도가 통과했어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6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는 바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없지 않을까라는 이 의견이 좀 강력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뭐 6월에 이어서 7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 궁금하시면 우리 패드워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패드워치 가장 정확하죠. 네, 네. 패드워치가 그나마 좀 나오니까요. 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CME 패드워치 치시면 됩니다. 네. 무식해 보이지만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CME 그룹 네. 클릭하시면 패드워치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네.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내려오시면 네, 저도 함께 내려오시면 보겠습니다. 밑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뭐냐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일단은 예, 현재가 지금 5에서 5.25%죠. 이 부분. 네, 지금 5에서 5.25%. 68.4% 대 31.6%. 이게 그저께는 바뀌었거든요. 예, 바뀌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금리 동결이죠. 이 부분은 동결 부분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수시로 바뀌어요. 5분 있다가 뭐 10분 있다가 새로 고침 누르시면 다시 바뀌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거지. 야, 지금 금리 뭐 동결 안 된다, 나스닥 올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그냥 재미로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큰 지표다라고 좀 기억해두면 네, 좋겠네요. 네. 보시는 방법은 그냥 네이버에다가 CME 패드워치 패드워치. 예, 치시면 맨 위에 나오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음. 네,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 미국이 금리 동결하면 좋다. 예, 좋긴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 부분 감안해서 동결하는 만큼 한마디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까 중국에서 보시다시피 예, 미국도 제조업 경기 좋지 않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50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근데 OECD 관련된 그런 지수들도 다 지금 100 밑으로 기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10번에 한 8번
네, 80%의 확률로 경기 침체 한 1, 4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텀을 두고 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네.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일단은 모든 기준선들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이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한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5월, 6월 따져본다 그러면 한 11월, 12월 연말쯤에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가을쯤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거 좀 진정하셔야 되고 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 입장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ADP죠. 예, 고용 부분. 고용 부분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연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수치가 다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지 않고 있는 수치가 뭐 서비스와 관련된 수치들, 그다음 고용 수치, 실업자 수가 안 내려간다는 그 대놓고서 실업자가 늘어나야 돼요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견조하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죠. 수요일이었나요? 졸트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고용 지표를 선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채용 공고죠. 채용 공고. 채용 공고를 많이 냈다. 직전 달보다 많이 냈다 그러면 직전 달보다 기업들이 사람 많이 뽑는다. 그 얘기죠. 먼저 채용 공고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고용이 줄어드는지, 한마디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빠르게 좀 볼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네. 네, 그 단위 노동 비용 이 부분 아까 제가 오늘 나온 부분 말씀드렸죠. 시간당 보상 한마디로 임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좋은 얘기고. 네. 그다음 보시면 네 노동 비용 크게 수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 건너뛴다 안 한다 이 부분 아까 보셨죠. 이거는 아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1시 반에 찍어놓은 거예요. 1시 반에 찍어놓은 거고 지금 좀 바뀌어 있죠. 네. 아까 84%였나요? 네, 지금 68%대. 68이었나요?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68%그 정도가 네. 되고 1시 반에는 74%였어요. 아. 계속 바뀝니다. 네, 계속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수치다 보니까. 고용 보고서. 고용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더 많이 지금 나온 상태고. 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좀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좀 이 금리 인상이 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망은 일단 6월 13, 14 FOMC가 좀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동결이라고 봐죠. 근데 문제는 네. 쇼킹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 네.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그러고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로 빠질 텐데, 근데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제롬 파월이 질 것이냐? 아니면 거기 찬성한 사람 이름 다 나오죠? 이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것이냐?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럼 당연히 동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들려다 좀 뭐랄까 시간이 없어서 잠깐 건너뛴 부분은 네, 함께 다시 보여주시면서 말씀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좋습니다. 네, S&P가 이제 연간 배당률이 3에서 5%, 이제 국채가 그거보다 높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쪽으로 유동성이 흡수된다. 또 하나는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뛰면 5에서 5.25가 아니라 5.5에서 5.7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6% 정도, 네, 거기가 마지노선 그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죽는 거죠. 뭘 죽냐? 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 S&P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순수익이죠, 순수익률. 수익률이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10% 내외라 하면 테슬라 빼고요. 테슬라 빼고, 그 다음에 빅테크 중에서 이제 뭐랄까, 그 고용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 빼고, 제조업,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7에서 10%, 6에서 10%? 그럼 기준금리 6% 올린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6% 이상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려 한 번, 그러니까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분위기죠. 분위기. 어떤 분위기 연출되느냐. AI가, 그러니까 닷컴 버블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AI가 이 부분이 붐인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반면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2021년 11월에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흐름 타고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AI 붐을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게 될지, 아니 여기도 조정을 받게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 늘상 오늘도 조심, 내일도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철저하게 짚어봤는데요. 정말 시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나날이 새로운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6월을 맞이하는 지금의 자세에서 이 시장 정확하게 글로벌 이슈까지 붙잡아가면서 차트까지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허생 마스터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더욱더 궁금한 내용들,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주요 이슈들, 주말에도 평일에도 장중에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도 허생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방송 종료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들어오실 경우에는 허생 마스터가 해외 선물 차트를 볼 때, 진입을 할 때 캔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그 모든 전략과 비법들, 내가 비록 해외 선물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그 모든 공간과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노란 독방, 오늘 방송 종료 전까지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